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통기술을 자랑하던 미국 권위자가 한국에서 경험한 믿기 힘든 현실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카고 대학 출신 전문가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냉소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돌아온 그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교통국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과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까지,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미국과 유럽의 교통 체계를 연구해온 그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땅이었죠. 특히 한국은 그저 흥미롭지만 한계가 있는 성공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아시아의 교통, 인프라를 조사하는 이번 여정에서도 그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서울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네요. 마이클이 옆자리의 제작 디렉터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복잡한 도시임에도 교통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원활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이 기술이 서울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하고 조절하는 인공지능 기반 신호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통 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군요. 마이클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미세한 놀라움이 감지됐죠. 특히 지하철 환승 체계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단일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요금 정산 시스템,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되는 무정차 급행 열차,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쾌적한 환경까지, 이 모든 것이 그가 연구해온 미국 교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네요. 마이클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제작팀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와 달리 차선은 좁았지만 교통 흐름은 오히려 더 원활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운전 후 팀은 휴식을 위해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잠시 다리도 좀 풀고 화장실도 다녀오죠. 마이클이 무심코 말했어요. 그에게 고속도로 휴게소란 그저 잠시 멈춰 필요한 일을 해결하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마이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휴게소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하는 그 어떤 이미지와도 달랐어요. 넓은 주차장을 지나 한식, 일식, 양식을 모두 갖춘 대형 푸드코트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소규모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화장실, 다양한 충전소, 쾌적한 휴식 공간까지. 마이클은 그 모든 것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휴게소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던 마이클은 결국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골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캡션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마이클이 올린 사진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호텔로 돌아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이 재미있게 봤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그의 게시물은 200만 건 이상 공유되며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죠. 미국인들은 한국 휴게소의 모습에 충격과 부러움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휴게소는 간단한 화장실과 주유소 정도만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마치 쇼핑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인프라가 미국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미국의 환경에서는 이런 모델이 불가능할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정도로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중요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미국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BBC 제작 디렉터가 마이클의 호텔방을 찾아왔습니다. 디렉터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일반적인 아시아 교통, 인프라 다큐멘터리에서 벗어나 한국의 독특한 교통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이클도 동의했죠. 이제 그들은 한국의 교통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이클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엔지니어, 그리고 여러 교통연구소의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마이클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한 교통연구소 소장은 마이클에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차량 중심의 설계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반면 한국은 사람 중심의 설계를 채택했다고 했어요. 보행자의 편의,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휴게소까지 포함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휴게소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휴게소는 단순히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반면 한국에서는 여행의 일부로 즐길 수 있는 목적지로 발전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이는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마이클은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미국식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새로운 관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마이클은 자신이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다큐멘터리를 위한 취재였을 뿐인데 이제는 그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까지 바꿀 수 있는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사명감이 생겨났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작업은 계속되었고 그는 미국의 교통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싶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회의실은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부터 통합 대중교통 네트워크, 그리고 그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발이 심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고위 교통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강조하며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전문가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고 또 다른 이는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반박에 차분히 대응했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동안 자신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너무 다른 나라이고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그의 관점에 공감하고 있었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마이클의 포스트를 공유하며 미국 교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글은 또다시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화를 거부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나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고 마이클의 경험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미국 교통 시스템 변화를 위한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채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관찰한 내용을 넘어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중소도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민간 투자를 활용한 휴게소 개발 모델,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 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했어요. 각각의 아이디어는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BBC 제작팀과의 회의에서 마이클은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반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닌 교통 시스템의 혁신과 미래를 다루는 특별 보도로 방향을 전환하자고 제안했어요. 제작팀은 마이클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명받아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전문 잡지에 기고문을 쓰고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심지어 TED 강연 제안까지 받았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BC의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작팀은 마이클의 제안에 따라 다큐멘터리 제목을 아시아의 교통혁명으로 정했어요. 단순한 관찰 형태의 다큐멘터리가 아닌 미국과 아시아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마이클은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교통 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정책적 결정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도시 계획과 연결되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국장부터 도로 설계 엔지니어, 심지어 휴게소 운영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휴게소가 단순한 공공 서비스가 아닌 수익성 있는 사업체로 운영되면서도 사용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는 미국에서 항상 논쟁이 되어온 공공 인프라의 수익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한 휴게소 관리자는 마이클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차량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여행자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며 이것이 결국 더 많은 방문객과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이러한 철학은 마이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안서는 단순히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실제 미국 교통 시스템 변화를 위한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 3개의 중소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단계별 적용 방안을 구체화했어요. 첫째,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도입. 둘째, 통합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구축. 셋째, 사용자 중심의 휴게소 재설계. 각 단계마다 예상 비용과 효과, 그리고 실행 주체까지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제안서를 완성하면서 자신이 단순한 관찰자에서 변화의 주도자로 변모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동시에 BBC 다큐멘터리 제작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편집실에서 마이클은 자신이 카메라 앞에서 했던 말들을 다시 들었어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은 오랫동안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프라가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일이 다가오면서 마이클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되었어요. 특히 첫 번째 토론회에서 받았던 전문가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영 전날 밤,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미국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이 변화가 그를 두렵게도 했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방송 후 있을 인터뷰와 토론회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예상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 명확하게 다듬었습니다. 이제 마이클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일 방영될 BBC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드디어 BBC의 특별 다큐멘터리 아시아의 교통혁명이 방영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방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방송을 기다렸어요. 다큐멘터리는 영국에서 먼저 방영된 후 미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 PBS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BBC 프로듀서였어요. 영국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죠. 마이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 방영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이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교통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회의적일까? 아니면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까? 마이클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PBS로 맞추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서울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시작되었어요.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마이클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교통 시스템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마이클은 초조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까? 하지만 곧 그의 걱정은 사라졌어요. 다큐멘터리는 그가 의도한 대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면서 미국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부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휴게소의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상세히 보여주었고, 이용객들의 만족스러운 반응도 함께 담았어요. 이어서 미국의 일반적인 휴게소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했고, 시청자들은 그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후반부에서 마이클은 미국 교통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는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과 접근 방식을 미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프라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이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통합적 시각의 중요성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마이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에게 축하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전에 그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던 몇몇 교통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시태그 샤바시아의 교통혁명은 트위터에서 인기 검색어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교통 전문가는 여전히 문화적 차이와 비용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제는 그 톤이 달라졌어요. 완전한 거부가 아닌 어떻게 이런 모델을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꼈어요. 다음날 아침, 마이클은 여러 뉴스 프로그램과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CNN, NPR, 그리고 몇몇 지역 방송국까지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마이클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교통 전문가가 아니라 미국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이끄는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마이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교통 분야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각종 인터뷰 요청과 강연 초청이 쏟아졌고, 심지어 미하원 교통위원회에서도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메시지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워싱턴 D.C.의 하원 청문회장. 마이클은 증인석에 앉아 위원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교통 모델이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미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이 바꿔야 할 점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교통 인프라를 단순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인프라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가 좋은 예시죠. 몇몇 위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 출신의 한 여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이런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데 관심을 보였어요. 마이클은 이것이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느꼈습니다. 청문회 후 그는 미 교통부의 몇몇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통부 관계자들도 현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했고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중 한 관계자는 마이클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 교통부가 계획 중인 미래 교통 이니셔티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구상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이클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휴게소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그의 다큐멘터리와 주장을 다루고 있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민간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몇몇 대형 소매업체와 식품 체인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식 모델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바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통 전문가들과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의 제안에 반대했어요. 그들은 미국의 상황이 너무 다르고 변화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비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제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콜럼버스가 한국식 교통 시스템의 일부 요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어요.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클의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미네소타와 버지니아의 몇몇 도시들도 비슷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은 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노력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콜럼버스시의 계획 중에는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 복합 휴게 시설을 건설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제안한 모델과 매우 유사했어요. BBC 프로듀서가 마이클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후속편 제작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시작되고 있는 변화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고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의 제안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콜럼버스시의 시범 사업은 이미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다른 도시들도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 교통부가 주최한 미래 교통 시스템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주요 연사 중 한 명이었어요. 청중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통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그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이클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콜럼버스시의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도입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되었어요. 교통 체증이 28% 감소했고 평균 통근 시간이 15분 단축되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그는 미네소타주의 한 고속도로 구간에 새롭게 건설된 복합 휴게소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참고하되 미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사례였어요. 지역 특산품 판매점,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까지 갖춘 이 휴게소는 개장 이후 방문객 수가 기존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이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지역 특산품의 매출은 개장 전보다 500%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 관광객 수도 크게 늘었죠. 회의 후 마이클은 자신의 발표에 큰 관심을 보인 캘리포니아주 교통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LA와 샌프란시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새로운 개념의 휴게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이는 미국 서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의 활동 반경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자문 요청을 받았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었고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콜럼버스시의 두 번째 단계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특히 전통적인 교통 시스템에 의존해온 이익 집단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며 더욱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점진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성공 사례들을 쌓아가며 사람들의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접근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콜럼버스시의 첫 번째 단계 성공은 다른 도시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중소도시들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들은 대도시보다 변화를 시도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 벽에 미국 지도를 걸어놓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도시들을 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에 불과했던 점들이 이제는 수십 개로 늘어났어요. 그는 이 지도를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후속 다큐멘터리 미국의 교통혁명이 방영되었을 때 그 반응은 첫 번째 다큐멘터리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모두 솔직하게 다루며 현실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미국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변화를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한 저녁 마이클은 뉴욕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의 흐름이 마치 도시의 혈관처럼 보였어요. 그는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선이다. 그리고 이 생명선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에서의 연락이었어요. 그들은 마이클을 한국에 초청하여 미국에서의 변화와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의 배움을 받은 학생으로서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초청으로 마이클은 다시 한국 땅을 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연구나 취재가 아니라 미국의 교통정책 담당자로서 한국의 모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국제회의장, 마이클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 아시아 국가의 교통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철학과 원칙을 미국의 환경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모든 도시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한 한국 학생이 마이클에게 질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것이었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마이클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초청으로 그들의 최신 프로젝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처음 방문했을 때 이미 놀라웠던 기술들이 이제는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흐름 예측 시스템은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구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이클은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미국의 변화에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자신이 처음 방문했던 그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1년 반 전 그는 이 휴게소의 사진을 찍어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라는 캡션과 함께 올렸었죠. 그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휴게소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가족들이 음식을 즐기고 여행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이클은 같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교통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로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기에 캡션도 달라졌어요. "이게 미래다." 마이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교통 체계만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배움에는 경계가 없고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여정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비교를 넘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마이클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모델을 미국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비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마이클은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초연결 교통 네트워크 미래를 위한 비전이었어요.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마이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빛났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혁신의 이야기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 그 중심에 마이클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이클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이었어요. 사인을 마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